한 세대가 스스로 사랑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0대 남성 3명 중 1명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전쟁통에도 사람들은 사랑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진짜 원인은 지갑이 아니라 뇌에 있습니다. 15초짜리 영상에 길들여진 뇌가 사람을 알아가는 지루한 과정을 견디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 세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젊은 층은 역사상 가장 외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학자들은 섹스 리세션이라고 부릅니다. 리세션은 경기 침체를 뜻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물건이 안 팔리고 경제가 쪼그라드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관계에 붙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친밀한 관계가 경제공황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숫자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20대 남성 3명 중 1명은 모태솔로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와 손을 잡아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2023년 한국일보 조사에 따르면 20대 초반 청년 4명 중 3명이 현재 연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가족학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성관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18세에서 29세 청년 비율이 2010년 12%에서 2024년 24%로 2배나 뛰었습니다. 킨제이 연구소 조사에서도 Z세대 성인 4명 중 1명은 연인과의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영국, 일본,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 전체에서 젊은이들이 연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스스로 관계를 끊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애를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답은 돈입니다. 취업이 안 되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니 연애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복지가 탄탄한 북유럽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돈이 없어서 연애를 못한다. 이 말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거의 상식처럼 통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보면 연애 비용이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계산하는 글이 수두룩합니다. 데이트 비용, 기념일 선물, 카페와 식당값까지 따지면 월 50만 원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1위는 경제적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편해서가 33.6%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는 11.2%에 불과했습니다. 돈 핑계는 진짜 이유를 가리는 포장지였던 셈입니다. 역사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합계 출산율은 5명이 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합니다. 지금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명대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사랑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1960년대 보릿고개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릿고개란 지난해 양식은 다 떨어지고 올해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먹을 게 없던 춘궁기를 말합니다. 쌀밥 한 끼가 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난 속에서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압도적으로 풍요롭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에어컨이 나오는 방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물질적 풍요로 따지면 우리 세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왜 연애는 못할까요? 지갑이 얇아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다른 게 바뀐 겁니다. 바로 뇌입니다. 스마트폰과 함께 자란 세대의 뇌는 이전 세대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의 선택과 행동 방식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뇌가 바뀌면 생각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바로 가성비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뜻인데 이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시간 대비 효율, 노력 대비 결과, 감정, 투자 대비 만족도까지 모든 것을 투자와 수익의 관점에서 계산하는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연애를 평가하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애는 최악의 투자 상품입니다. 시간과 돈, 감정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하는데 결과는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몇 달을 공들여 썸을 타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막상 사귀어도 싸우고 상처받다 헤어지기 일쑤입니다. 투자 용어로 말하면 고위험 저수익의 전형입니다. 반면 경쟁 상품들을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스탠다드는 월 13,500원의 확실한 재미를 줍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14,900원이면 광고 없이 무한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한 편 가격이면 수십 시간을 몰입할 수 있습니다. 배신도 없고 감정 소모도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끄면 됩니다. 이제 소개팅 한 번에 드는 비용과 감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색하게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긴장감도 있습니다. 식사 비용도 들고 혹시 잘 안 됐을 때 느끼는 허탈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걸 다 합치면 넷플릭스 6개월 구독료보다 큽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는 확실히 재밌지만 소개팅은 10만 원을 쓰고도 상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를 연구한 학자들이 흥미로운 표현을 썼습니다. 연애는 코스트 퍼포먼스가 나쁘다는 겁니다. 비용 대비 성과가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세대에게 연애는 너무 큰 리스크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합리적인 청년이 연애를 선택하지 않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계산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답은 도파민에 있습니다. 연애의 진짜 경쟁자는 넷플릭스가 아닙니다. 짧은 숏폼 영상입니다.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가 대표적입니다. 이 영상들이 우리 뇌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쾌락과 보상을 느끼게 해줍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연애할 때 설레는 감정도 도파민 덕분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 물질 때문입니다. 문제는 숏폼 영상이 이 도파민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몇 초마다 새로운 자극이 옵니다.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뇌는 다음에 뭐가 나올지 기대하며 도파민을 뿜어냅니다. 1시간 동안 영상을 보면 수백 번의 도파민 분비가 일어납니다. 이건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의 자극입니다. 이렇게 고농도 자극에 길들여진 뇌는 점점 둔감해집니다. 같은 수준의 쾌락을 느끼려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이걸 내성이라고 합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 주량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약물 중독과도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현실의 사람을 만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어색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침묵이 흐르면 불편합니다. 이 과정은 느리고 지루합니다. 도파민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숏폼에 절여진 뇌는 이걸 견디지 못합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자꾸 손에 잡힙니다. 화장실에 가서 몰래 영상을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 화면을 스크롤하는 게 훨씬 재밌으니까요. 당신의 뇌는 이미 짧은 쾌락에 절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사람을 알아가는 느린 과정을 버틸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연애의 가장 큰 적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또 다른 함정을 만들어냈습니다. 데이팅 앱을 열면 수천 명의 이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왼쪽으로 밀면 거절이고 오른쪽으로 밀면 관심 표시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고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마을에 있는 몇 명 중에서 배우자를 찾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선택마비라고 부릅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뇌가 과부하에 걸려서 결정을 포기해버리는 현상입니다. 잼 실험이라는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매장에 잼을 6종류 놓았을 때와 24종류 놓았을 때를 비교한 실험입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종류가 많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덜 구매했습니다. 고르는 게 피곤해져서 아예 포기해버린 겁니다. 데이팅 앱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만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스와이프 한 번이면 다음 사람이 나타나니까요. 굳이 눈앞에 평범한 사람에게 노력을 쏟을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든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여기에 SNS가 기름을 붓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면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멋진 외모에 좋은 직장, 화려한 일상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타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연출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과 비교하면 내 앞에 있는 소개팅 상대는 초라해 보입니다. 눈높이가 비현실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을 쇼핑하듯 고르려다 빈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선택지 앞에서 완벽한 상대를 찾아 헤매다가 아무도 선택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선택지가 많아서 행복해진 게 아니라 선택지가 많아서 외로워진 겁니다. 풍요 속 빈곤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현상 뒤에는 더 깊은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가성비 사고, 도파민 중독, 선택마비, 이것들이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라면 좋겠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실제로 뇌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마 바로 뒤에 있는 뇌의 앞부분입니다. 이 부위는 충동을 조절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읽는 것도 전두엽의 몫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정신의학과 연구팀이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군에서 감정을 알아채는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뇌의 영역이 덜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한 겁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10시간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의 경우 전두엽 중에서도 가장 앞쪽인 전전두엽 크기가 2시간 사용한 사람보다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희망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연세의대 연구팀이 중학생 7명을 대상으로 약 10주간 스마트폰 절제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두엽 기능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겁니다. 뇌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충동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눈앞의 작은 쾌락을 참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연애처럼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일을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공감 능력의 저하입니다. 화면만 보며 자란 세대는 사람의 표정을 읽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감정 변화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연애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우리는 진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퇴화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다듬어온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스마트폰 하나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건 마음먹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누가 이 상황에서 이득을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외로워질수록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독 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롤리니스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외로움을 상품화하는 산업을 뜻합니다. 이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AI 연인 앱입니다. 실제 사람처럼 대화하고 위로해주는 인공지능입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AI 여자친구 앱 시장은 2030년까지 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캐릭터다 AI라는 앱은 월간 방문자가 2억 명에 달합니다. 외롭다고 말하면 다정하게 답해주고 하루 일과를 물어봐 줍니다. 진짜 연인처럼요.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연인을 만나 행복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서 시간을 보내느라 스마트폰을 덜 봅니다. 앱 사용 시간이 줄어듭니다. 광고 노출이 줄어들고 매출이 떨어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신이 커플이 되어 폰을 끄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외롭다면 어떨까요? 외로우면 스마트폰을 더 봅니다. SNS를 더 스크롤합니다. 쇼핑 앱에서 충동 구매를 더 합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앱에 돈을 씁니다. 기업들에게는 당신의 외로움이 곧 매출입니다.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와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은 당신이 더 오래 머물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이 목표입니다.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게 곧 돈이니까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1인용 서비스도 넘쳐납니다. 1인용 밀키트, 1인용 가전, 1인용 여행 상품까지. 여러분이 외로운 건 어쩌면 거대 산업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답은 명확합니다. 돈이 없어서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짧은 자극에 길들여진 뇌가 느린 관계를 버티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더 모으는 게 답이 아닙니다. 연봉이 올라도 뇌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도파민 디톡스입니다. 디톡스란 몸속의 독소를 빼낸다는 뜻입니다. 도파민 디톡스는 고농도 자극에서 벗어나 뇌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화면 없이 보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심심할 겁니다. 손이 자꾸 폰을 찾을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금단 증상이니까요. 오랫동안 강한 자극에 노출된 뇌가 자극을 찾는 겁니다. 그 정막을 견뎌보는 겁니다. 심심함을 참아보는 겁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10주만 디지털 기기를 절제해도 전두엽 기능이 회복됩니다. 뇌는 생각보다 빨리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둔해졌던 감각이 돌아옵니다. 길가의 꽃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화면 속 픽셀이 아니라 체온이 있는 진짜 사람이요. 연애는 효율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고 상처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원래 그렇게 연결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비효율적인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인간다워집니다. 가성비로 따질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당신의 진짜 봄날은 통장 잔고 속에 있지 않습니다. 화면 밖 현실에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1시간만 폰을 멀리 두고 창밖을 바라봐 보는 겁니다. 어쩌면 내일은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어볼 용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2030 세대의 연애 소멸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도파민에 중독된 뇌가 느린 관계를 버티지 못하게 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스마트폰을 보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도파민 디톡스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룹니다. 하루 몇 시간을 줄여야 하는지, 어떤 앱부터 끊어야 하는지, 현실적인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파헤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